왜 저축을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도 실천을 못 하는지 아십니까? 절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아낄 게 있다고 그걸 또 아끼냐? 궁상맞게 너무너무 값진 소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소비하고 나서 야 이거는 별로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끼려고 해보면 별로 아낄 게 없어요. 정말 돈을 열심히 잘 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끼고 아껴지면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모은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투자보다는 절약과 저축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수에 맞는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릇의 크기를 키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전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월급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월급은 말이죠. 여러분들 현재의 여러분 그리고 10년 후의 여러분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의 여러분과 같이 사용하라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월급은 공금이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나와 같이 나눠 써야 될 돈을 현재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돈 내산 이것만을 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절약이 안 되는 이유. 내가 이 정도는 써야 그래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이거를 뭐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런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좀 절약 좀 하고 저축 좀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잘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지금 투자보다 절약과 저축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걸 뭐 아낄 게 있다고 그걸 또 아끼냐? 정말 궁상맞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무조건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가치 있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소비할 때마다 느끼시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값진 소비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소비하고 나서 야 이거는 별로 안 써도 될 돈을 썼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왜 지금 절약과 저축이 투자보다 앞서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절약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절약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절약은 100% 확정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행 가서 3%, 4% 저축을 하잖아요. 3%, 4% 이거 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만약에 필요한 것들에만 쓰게 되면 이 돈은 절약해서 얻게 된 이 돈은 확정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한 수익률, 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나는 한 10%에서 15% 또는 20% 정도를 벌어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 있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진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수익률이고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 30% 수익률이 가능한 것을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20%, 30% 마이너스 날 확률도 동시에 취하는 거다. 아니, 어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심할 수 있는 확률을 여러분들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심한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작더라도 확실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절약과 저축의 재테크가 지금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근데 절약을 해서 좀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누구나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왜 저축을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도 실천을 못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모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아끼고 나서 모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끼려고 해보면 별로 아낄 게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정말 돈을 열심히 잘 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끼고 아껴지면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모은 거예요. 먼저 모으게 되면 어떻죠? 모으는 것 때문에 아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선저축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저축을 한 사람들은 아껴서 아껴지면 저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저축을 하고 그 상황이 좀 터프해지고 좀 나한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보니 또 이거 되네? 이렇게 갔던 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껴지면 그 다음에 불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투자보다는 절약과 저축의 재테크가 필요한가? 자, 2020년, 21년도에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비자발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또박또박 이렇게 저축을 하던 사람도 2020년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고 나서는 야, 이게 마음이 초조해지거든요. 주변에서 보니까 뭐 수익률이 뭐 30%를 먹었네, 50%를 먹었네 이런 얘기 들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당시에 너무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투자인가? 그동안 저축했던 내가 너무나 정말 바보 같은 정말 후회가 되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후유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말 높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3, 4%의 이자는 만족할 수 없다. 심지어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장주나 코인이나 그 다음에 뭐 NFT 이런 사실 좀 실체가 불분명한 것들에 어떻게 보면 묻지마식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모으고 차곡차곡 돈 모아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금리가 너무 낮고 정말 투자 시장에서 내가 갑자기 폭발적인 수익률을 올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투자 시장의 상황은 너무 오래된 저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죠. 올 초에 발표를 보니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 새롭게 신용 거래로 들어온 자금이 2조 8천억이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의 거의 45%에 달하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45%, 그러니까 투자금의 절반이 자기 돈이 아닌 빚을 내서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한다. 자, 그러면 그 자금은 기대 수익률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에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이분은 무조건 5% 이상을 먹어야 성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경제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금들이 들어오면 웬만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잘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자금들이 시장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기업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유 없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절약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게 될지 이 로드맵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강점이 뭡니까? 직장인들의 월급에는 항상 쥐꼬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좀 작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강점도 있거든요. 강점이 뭐예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내년에도 그 금액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약과 저축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투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투자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과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달에 50% 수익률도 난 적이 있어 라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굉장한 일반화의 오류를 일으켜서 이제 무조건 나도 하면 과거와 같은 수익률, 과거와 같은 그런 성과를 반드시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와서 다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만큼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못해요.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돈이 비투로 들어왔고 지금 이미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돈이 물려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 주식시장이 조금 더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많은 개인들은 또다시 빚에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어쩌면 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의 우려는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단시간 내에 극복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많은 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절약과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약과 저축을 하잖아요. 무엇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저축하는 사람은 정말 돈을 가치 있게 씁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번 돈은 사실 그렇게 가치 있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의 노력과 가치가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약과 저축.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세이브라는 단어입니다. 세이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저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브의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자, 이 세이브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야구 경기에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끝까지 구원투수가 나와서 승리를 지켜내면 세이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투수의 이름에 붙여지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바로 세이브의 뜻이죠. 결국 지금 이 시기는요. 저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구원하는 길이다. 곧 세이브하는 것이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 저축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구원하는 길이다. 결국 세이브하는 것이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제 위기를 절약과 저축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